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금슬 좋기로 유명한 김씨 부부가 살았다오. 헌데 이 부부가 한밤중만 되면 각자의 방으로 슬쩍 들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었겠소. 그럼 어째 당신은 이만 저쪽 방으로 들어가 보시오. 이제 곧 시간이 가까워 왔으니까는. 이해 안 해도 고개를 끄덕이더니 구석진 쪽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었소이다. 그러자 남편은 곧장 그 방에 호롱불을 끄는 것이었지요. 이런 밤들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 그 옆집에 사는 홍대감은 이들 김씨 부부의 금슬을 부러워만 하고 있었다오. 남들이야 어찌 사는지 내 평소 별 궁금하지도 않았건만. 어째 저 김신애는 이래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다냐. 그리 몇 년을 살붙이고 살았으면 사이가 좀 틀어질 만도 한데. 홍대감 자신이 아내와 각방을 써온 지 꽤나 오랜 시간이 흐른 상황이었건만 이웃집 김씨 부부를 괜히 질투하는 그였소이다. 그것도 그 김씨 부인에 대한 관심이 좀 유별났다 할까. 안 그래도 외로운 세상, 그 김씨 부인만 떠올리고 있으면 잠깐이나마 외로움이 멀어진 듯 살짝 해맑은 미소가 번지는 홍대감이었지요. 뭐니 뭐니 해도 그 홍조띤 볼따구가 꿈에서라도 손에 닿을 듯 시도 때도 없이 그 김씨 부인을 떠올리는 그였다오. 이렇듯 남의 집 부인이 꿈에까지 나오다 보니 집에 홀로 있는 시간에는 몸만 닳는 것이었지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홍대감의 부인은 그저 자식들 걱정 말고는 때맞춰 마실에 나가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 말고는 낙이랄 것도 없었고 말이외다. 그랬으니 홍대감은 그저 벽에 걸린 그림의 떡마냥 가끔씩 몰래 옆집 담 너머를 쳐다보고 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면서도 밤마다 그 김씨 부부의 방을 떠올리면서 제 허벅지만 벅벅 긁어대는 것이었소이다. 헌데 실상은 그 김씨 부부가 제각각 다른 방에서 잠을 청해왔다니 이는 동네 사람들, 아니 홍대감이라도 알면 기절초풍을 할 일인 것이었소이다. 그랬으니 이들이 각각의 방에서 잠을 청하는 것도 아주 그들만의 딱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 법한데 그 이유를 따지고 들 틈도 없이 김씨가 홀로 잠을 청하는 그 방에 아니 웬 버선발에 누군가가 슬며시 들어오는 것이었소이다. 그러자 그래? 오는데 누가 엿보거나 하진 않았더냐? 아, 예. 단 이 두 마디뿐인 것이었소. 이런 김씨가 반말을 하는 것으로 볼 때, 그리고 그 목소리가 앳된 여인의 목소리인 것으로 볼 때에도 분명 김씨는 제 부인이 아닌 어린 처자와 그렇고 그런 밤을 보내고 있던 것이었소이다. 말이 끝나자마자 이불 속으로 들어간 그 처자는 아무런 말 없이 속옷까지 벗고 마는 것이었소. 그리고는 김씨와 한 이불을 덮고 있다가 날이 밝기도 전에 그 김씨의 방을 나서는 것이었지요. 김씨 부인은 물론이고 이웃 누구도 인기척을 느낄 새도 없이 사뿐사뿐 맨발로 집 밖을 나서는 것이었소이다. 아, 이랬으니 이런 김씨 부부가 어디 금슬이 좋다 말할 수 있는 것이었겠소. 아내는 다른 방으로 밀어낸 채로 외간 여자와 합방을 하며 밤을 지샌다니. 이에 김씨란 사람은 정말 자신의 부인한테 못할 짓을 하고 있던 것이었소이다. 헌데 이날 아침이 되자 김씨 부인은 어째 어젯밤엔 별말 없습니까? 사람마다 제 시점이 다 다르다 하던데. 그 반응이 오려면 좀 더 지켜봐도 되거늘. 어째 어젯밤에 그리 급히 온다 한 것이오. 이런 아내의 말에 김씨는 그저 고개만 내저을 뿐 말을 아끼는 것이었소.
그러면서도 어쨌든 받은 돈이 있으니까는 제 심정도 급한 것이었겠지. 어쨌든 이래도 소식이 없음. 다른 방도를 취해야 할 듯하오. 도무지 알아먹을 수 없는 이들의 대화라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좀 간단한 것이었어. 이 간단한 만큼이나 이들의 속도 간단히 풀리면 좋을 일이었건만 상황으로 봐선 절대 그럴 일은 없는 것이었지요. 김씨 부부는 그 어떤 다른 부부보다도 자식을 낳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소이다. 헌데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심지어 구판까지 벌여봐도 아이가 들어설 생각은 기척도 없는 것이었지요. 이에 얼마 전까진 새벽같이 절에 올라 기도를 드려봤건만 돌아오는 건 그저 남의 집 갓난아기 울음뿐이었소. 남들처럼 자식을 가질 수 없단 생각에 김씨 부인은 어느 날 갑자기 희한한 소리를 늘어놓는 것이었지요. 내 그 용한 무당을 찾아갔다 안 합니까?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말이오. 뿌리가정 다 말라 비틀어진 고목나무에 물을 줘봐야 평생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니오? 그러니 일찌감치 포기할 건 하고 새로운 방도를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무당이 내뱉었다는 말은 아주 놀라운 것이었소이다. 그것도 남편 김씨가 뒷목을 잡고는 숨조차 제대로 못 내쉴 정도로 말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 몸이 원체 아이와 거리가 멀도록 타고났다 아니어요. 그러니까는 아예 포기할 건 포기한다손 치더라도 꼭 아기를 갖고 싶다면 말이지요. 그려 갖고 싶다면은 그 대신 출산해줄 씨바지를 찾으라는 것이었소이다. 저기 저 신시댁 몸종이 그런 일 해주는 여인들을 좀 안다 하던디요. 다시 말해 자신 대신 남편 김씨와 관계를 해 아이를 낳더라도 어찌됐든 남편의 아이인 것이니 다른 데서 입양하는 것보단 낫다 이르는 것이었소이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당신은 내가 다른 아녀자랑. 하이고 남사시러워라. 당신은 기껏 솔깃하단 방법이 그런 것뿐이요? 내가 그리해도 정말 당신은 괜찮다는 것이요? 그럼 어쩐답니까? 내 당신 핏줄 낳으려 굳까지 버린 판인데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던 것을 이왕 이런 방법도 눈에 들어왔으니 입양보다야 나을지 모르는 거 아니겠소. 그러니 어찌됐든 그리 하룻밤만 지나면 모르는 여인으로 약속하는 것인께 그냥 이 점만 확실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소. 당신도 이것은 확실히 하고 말이오. 이런 아내의 말이 너무도 어이가 없는 김씨였소이다. 허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핏줄을 이어갈 방도는 그것 하나밖에 없어 보이는 것이었소. 그리고는 며칠이 지났을까. 그 남편 김씨는 결국 아내가 하자는 말에 동의를 하고 마는 것이었소이다. 그리고는 그 거사를 치러줄 여인과 몰래 만나 약속한 돈의 절반을 전해주는 김씨 부부였지요. 그리고서는 약속한 밤이 되어 그 여인과 남편이 둘만 있을 수 있도록 쪽방으로 나가곤 했던 김씨 부인인 것이었소이다. 헌데 그러기를 몇 차례로 이어갔을까. 몇 달이 지나도 그 여인한테서는 소식이 오지 않는 것이었소. 그리고서는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이르러 김씨의 아내는 무당한테까지 갖다 저대는 것이었소이다. 그러자 거참,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그런 불평을 늘어놓는 게냐. 지금 팔성신이 노하셔서 그럴지도 모르는 것을 그 연유야 따져볼라 치면 전생에 지은 죄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한다는 거 아니냐. 정령코 그러고 싶은 게냐. 전생 얘기까지 나올 줄은 까맣게 모르던 김씨 부인이었기에 할 말을 잃은 듯 입만 삐쭉 나와 있는 것이었소. 그러기를 잠시 아니면
그 대리모 여인이 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는 것을. 어디 그것까지 들쑤시기는 지금은 너무 늦은 것 같고 말이지. 어쨌거나 다른 여인으로 한 번 더 시도를 해봄이 어떤가 싶구나. 나도 뭐 이런 일을 알려준 경우가 처음이면 처음이라서 말이지. 그거니 돌아가서 다른 여인을 한 번 더 알아보시오. 이런 무당의 단호한 얘기에 아내는 남편 김 씨한테로가 이를 고스란히 전했다오. 그러자 남편 또한 그리 해보자며 또 다른 대리모를 찾아 여러 날을 수소문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들 부부는 어찌된 일인지 각방 사이가 더 익숙해졌던지라 아내는 그날 밤도 쪽방에서 호롱불만 바라보다 금세 잠이 든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다음 날이 되어 또 남편과 마주한 그때, 아니 당신 오늘따라 왜 그리도 힘이 넘쳐 보이요? 간밤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봅니다. 이런 아내의 말에 남편 김 씨는 뭐 좋은 일이 있느냐며 웬일로 자기를 띄워주는가 싶은 것이었소이다. 아, 난 당신이 더 예뻐 보이는데. 아, 근데 왜 그리도 오늘따라 날 그런 눈으로 본다는가? 당신 뭐 잘못 먹었는가? 아니 왜다. 거 당신하고 대낮부터 뭔 말을 더 섞겠어. 이런 요상한 반응에 남편 김 씨는 고개만 갸웃할 뿐이었지요. 헌데 대리모를 해줄 새로운 여인을 수소문하던 중 어느새 몇 달이 흘러버린 가운데 김 씨의 아내가 소리를 치며 남편 김 씨를 깨우는 것이었소이다. 아니 여보. 나 좀 보시오. 여기서 뭔가 요상한 기운이 난리를 친다 안 합니까? 이에 놀란 김 씨가 아내의 배를 살피자 별반 다른 느낌은 없는 것이었소. 허나 조심스레 귀를 갖다 대보니 아이쿠야 이것이 웬일. 뭔가가 발을 뻥뻥 차대는 것 같았소이다. 아이구야.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이거 당신 애 들어선 거 아니요? 그런가 봐요. 왠지 느낌에 그때부터 딱 기분이 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라니. 아니, 가만 보자. 근데 어찌 나랑 잠자리도 안 한 것을 당신이 무슨 수로 이래 애를 팼단 말이오? 아 잠자리도 안 했다니요. 그 몇 달 전에 당신이 내 방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아 그날 밤에 자는 날 깨워놓고 기억도 못하는 거요.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건지 어이가 없단 표정의 김 씨였소이다. 그러기는 아내 김 씨 부인도 마찬가지였지요. 난 당신 방에 들어간 적이 없는디. 뭐라고요? 아니 그럼 그날 밤에 그랬소이다. 김 씨는 정령코 자신의 아내가 자는 그쪽 방에 들어간 적이 없던 터였지요. 헌데 그렇다면 대체 그 밤에 누가 들어왔던 것일까요? 그날 밤이 유달리 어두웠어서 그 호롱불이라도 키자 하는 것을 아 당신이 그냥 막무가내로 들이대니 내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던 것이었는데 아니 어찌 당신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니요? 아, 내가 그런 기억을 못할 리가 있겠는가? 어째 그래서 그때 당신이 대낮부터 요상한 소리를 해댄 것이었구만 그래? 이런 남편 김 씨의 깨달음도 이젠 그리 필요한 것이 아니었소이다. 어찌됐든 애가 들어섰다니 그저 기뻐해도 모자라야 할 것을. 근데 대체 누가 그 밤에 아내 방을 들어간 것인지 이들 부부는 한동안 씁쓸함에 잠을 못 이뤘소이다. 그래도 어쨌거나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을 본 이들 부부는 그저 한없이 행복의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것이었지요. 그런 미소를 닮은 듯 아이도 울기보다 웃기를 더 좋아하는 것이었소이다. 그런 사랑스런 아이를 키워가던 이들 부부였건만 옆집 홍대감은 여전히 이들 부부를 먼 발치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소. 허나 이들 부부가 그 어린 자식을 이끌며 집을 나설 때면
횡하니 제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소이다. 마치 여전히, 아니, 자식까지 태어났으니 이젠 예전보다 더 질투를 하고 있다는 듯이 말이지요. 그런 날이 꽤나 오래 흐른 어느 날이었소. 여태껏 김씨 부부는 또 둘째를 만들어 볼까 여러 날을 합방해 왔는데 말이요. 글쎄 그것이 예전처럼 전혀 반응이 없는 것이었어. 그리고는 아이가 어느덧 3살이 되어갈 즈음 남편 김씨가 어느 날 이런 소리를 내뱉는 것이었소이다. 여보, 우리 이참에 그냥 그때처럼 해서라도 아이를 하나 더 가져보는 것이 어떻소? 요 녀석이 이래보니 엄청 외로움도 타는 것 같으니까 말이오. 그때 그 대리모를 다시 구해서라도 지금 우리 아들 동생 하나 더 만들어 줍시다. 그때 시도해본 것도 있고 하니. 이런 뜬금없는 소리에 아내는 괜한 소리 하지 말라 엄포를 놓을 심산이었어. 하지만 이래저래 돌려놓고 생각을 허니 뭐 그리 안 될 것도 없는 것이었소이다. 안 그래도 어린 아들이 때만 되면 놀아달라 떼를 쓰는데 동생이 있어 놓으면 그런 일도 줄 것 같았으니까 말이지요. 그래. 아이도 울기보다 웃기를 더 좋아하는 것이었소이다. 요 그럼 뭐. 당신도 원하고 하니까는. 이에 김씨 부부는 어느새 대리모 해줄 여인을 찾아낸 것이었소이다. 그리고는 예전처럼 남편만 혼자 자는 방문을 슬며시 열어놓는 것이었지요. 물론 아내는 쪽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고 말입니다. 3살 난 아들은 아내 옆에서 아주 곤히 잠들어 있곤 하는 것이었지요. 헌데 그 새로운 여인이 남편 방을 들락거린 뒤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였건만은 어째 그 여인한테서 연락이 없는 거 보면 말이오. 뭐가 문젠지 이런 일도 이제 관둬야 하는 거 아니겠어. 아이가 안 생길 운명이 있으면 지금 우리 아들만으로도 족한 것이니 이제 그 마음 좀 접읍시다. 이런 아내의 말에 남편 김씨는 고개만 돌리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다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어. 그리고는 그날 밤 남편 김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소이다. 아이가 자는 쪽방에 아내는 가 있는 터 이래 홀로 자는 밤에 김씨는 더더욱 둘째를 못 갖는 서름이 올라오는 것이었소이다. 다른 집은 셋이다 넷이다. 그저 몸 썩기만 하면 애를 낳는 터인데 어째 우리만 이럴 꼬. 우리만 자식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거늘. 아니 잠깐. 그럼 그 여인네도 아이가 들어섰는데도 모른 척 하는 건 아닌가? 거 돈은 줄대로 다 줘놓고 이거 우리만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니오. 순간 이불을 박차며 일어나 앉는 김씨였소이다. 헌데 그러고 앉아있길 잠시 바깥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지요. 아니 이 오밤중에 누구다냐. 집사람은 아들 옆에서 한참은 골아떨어져 있을 텐데. 이런 의아하단 생각에 방문을 슬며시 밖으로 다가오는 김씨였소이다. 아니 근데 이것이 웬걸. 그 아내가 자는 쪽방으로 누군가가 슬며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소. 이에 화들짝 놀란 김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다가 근처에 보이는 홍두깨를 집어드는 것이었소이다. 아니 행여나라도 그 대리모 여인인가 싶었건만은 아니 어쩌자고 내 아내 방으로 들어간다냐. 가만 보자. 아니 그렇다면은. 순간 김씨의 뇌리에 퍼뜩 그 아내가 낳아준 아들이 떠오르는 것이었소. 결단코 자신이 아내의 방에 들어간 적이 없었건만은 아내는 방에 들어온 누군가가 자신인 줄만 알았다며 아이도 그리 낳은 것이라 주장했던 것을 지금 들어간 놈이 그 문제의 누군가가 아닐런지 김씨는 재빨리 대청마루를 지나 그 쪽방문을 열어 제꼈다오. 웬 놈이냐? 감히 내 아내 방에 발을 들이다니.
이내 홍두깨로 그놈의 머리를 내리치고는 목덜미를 세차게 잡아흔드는 김씨였소이다. 그리고는 불을 켜고 보니 죄송합니다. 전 그저 무당의 얘기를 듣고 뭐라고? 지도 참다 열받아 왔다는 거 아니겠소. 당신들이 버린 짓거리만 생각하면 내 밤에 잠도 잘 안 온다는 거 아닙니까? 뜬금없는 남정네의 말에 김씨와 아내는 어이가 없는 것이었소이다. 열받아 왔다는 것이 대체 무슨 소리인지, 그리고 무당의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 무슨 자다 봉창 두들기는 소리인지 싶은 것이었지요. 무슨 소린지 알아듣도록 말해보거라. 이래 혼날 걱정에 꾸며대지 말고. 뭐 때문에 내가 요런 상황에서 꾸며대겠소? 나도 엄연히 못할 짓 한 것도 아니었건만은. 그러면서 내뱉는 소리란 것이 김씨 부부의 귀를 쫑긋 세워버리는 것이었지요. 내가 좋아하는 처자가 있건만 그놈의 쩐 때문에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거 아니오. 그것도 김씨 당신 때문에. 나 때문이라니? 당신들이 애를 못 나니까는 내가 좋아라 하는 말숙이 데려다가 그 짓거리를 한 거 아니오. 그 시바지로 말이외다. 내 저 봉황산 무당한테 다 들었건만은. 아니 어찌 무당이 우리 얘기를 너한테 해줬다는 것이냐. 그건 비밀이었던 것을. 내 말숙이가 진즉 나한테 다 털어놓았는데 비밀이 어디 있어? 그래서 내가 노발대발하니까는 말숙이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해서 내 그런 일을 주선했다는 무당을 찾아가 따진 것인데, 그러고 나니까는 이 방법을 가르쳐 줍디다. 당신들한테 복수하는 방법은 딱 이것뿐이라고. 김씨 당신 부인도 내 말숙이처럼 당해야 쓰는 것을. 이런 남정네의 발악에 김씨는 들고 있던 홍두깨를 놓치고 마는 것이었어. 무당이 당신들 둘째 어쩌고 저쩌고 했건만은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아니 그럼 3년 전에도 네 놈이 이 방에 들어온 것이냐? 그래서 내 아들? 아니 그건 또 뭔 소리라는가? 난 오늘 처음 온 것인데. 몇 차례를 더 되물어도 이 남정네의 대답은 똑같은 것이었소이다. 분명 3년 전에는 다른 여인을 시바지로 썼던 터였거늘 이 남정네가 거짓말로 받아치는 건 아니었던 것이었지요. 어찌됐든 일이 이리 꼬여버린 이상 관아에 고발하기 전에 얼른 돌아가라 이르는 김씨였지요. 그러자 시무룩한 얼굴로 방문을 나서는 남정네였소이다. 우리도 정말 어쩔 수가 없었다고. 그래도 내 돈을 두둑히 챙겨갔는데 우리한텐 아무 결실도 없는 것이었으니 나도 이젠 이런 일은 안 벌일 걸세. 그러니 자네도 허튼 생각으로 여길 또 찾아올 생각은 말라고. 내 아내도 이젠 매일 내 옆에서 잘 테니까. 이런 김씨의 외침에 한번 쓱 뒤돌아본 남정네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문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었어. 그리고 김씨 부부는 어린 아들이 놀라지나 않았을까 걱정하는 것이었지요. 그런 그때 아들이 태어나기 전 아내의 방으로 들어왔을 그 누군가를 다시 떠올려보는 김씨였소이다. 행여나 당시 시바지의 애인이 아니었을지 이제야 좀 감이 잡힌다 싶은 그였지요. 이리하여 어찌됐든 아들 하나에 만족하며 살기로 한 이들 부부는 1년 정도 마을에 더 머물던 끝에 다른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전해집니다. 그 무당 때문에서라도 괜한 입소문이 더 전해질까 싶은 것도 있었거니와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를 그 낯선 남정네들이 걱정된 것도 사실이었으니까 말이지요. 헌데 이 김씨 가족이 이사를 가고 난 뒤에 미처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홍대감은 한참이 지나서야 괜한 눈물을 보였다고 하네요. 그것이 어떤 눈물이었는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헌데 여기서 잠깐 예전 그날 밤으로 잠시 다시 돌아가 보실까요? 그것도 그 첫 번째 시바지가 김씨 방을 몰래 드나들던 그때로 말이외다. 아니 잠깐 거기 서보시오.
당시 밤에 눈을 못 붙인 채로 집 밖을 서성이던 홍대감의 목소리였소이다. 그런 홍대감이 옆집 김씨 부부의 집을 흘긋거리던 그때, 글쎄 그 김씨 방에서 나온 웬 젊은 처자를 발견한 것이었소. 그리고는 그녀가 김씨 집 대문 밖으로 나올 때 얼른 그 여인을 불러 세운 홍대감이었지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 여인을 불러 세운 홍대감은 김씨 부부의 집을, 그것도 이런 오밤중에 들어갔다 나온 연유를 차근차근 묻는 것이었소. 그것도 사례를 톡톡히 치르겠다. 금화가 잔뜩 든 복주머니까지 내보이면서 말이지요. 그러자 이 여인네는 이제껏 있던 일을 죄다 털어놓는 것이었소이다. 김씨 부부와 했던 비밀 약조의 약속은 한낱 꿈처럼 날려버리고서는 말이요. 이에 모든 사실을 알고 난 홍대감은 그 김씨 부인이 쪽방에서 홀로 잠을 청한다는 얘기만을 마음속에 담고 있던 터였소. 그리고는 어느 날 밤, 칠흑같이 어두운 그때에 홍대감은 몰래 그 김씨의 마당채로 발을 들이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그 김씨 부인이 자고 있을 쪽방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슬쩍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소이다. 그럼 여기까지.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지는 여러분 각자의 생각에 맡겨둔 채로 말이요. 다음에 또 흥미롭고도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소이다. 그럼 옛날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